안녕하세요, 요섭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SK그룹 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SK시그넷 경영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용요섭입니다. 현재는 대기업 SK에서 경영전략팀 매니저로 근무 중이신데 해당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네, 제 직무는 큰 틀에서 전사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진출한 지역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에 따른 고객의 세그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후에 각 지역별 경쟁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여서 저희가 지역별로 이길 수 있는 위닝 전략을 짜내는 것이 저의 직무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네, 업무의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좀 전사 전략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신입이라는 위치에 비해서 좀 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점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못 읽거나 또 인사이트를 잘못 뽑아내던가 한다면은 그게 전사의 방향성 수립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할 때 실수 없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SK 사명을 단 게 작년 22년도 4월달부터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어떤 리소스의 부족이라던가 인력의 부족이 심한데 그래서 더 일 업무의 이제 스코프가 더 넓기도 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게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부담감으로 느껴져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번개장터에서 신규 사업팀 인턴으로 근무하셨는데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셨을까요? 네, 번개장터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우선 기존 번개장터에서 하고 있었던 브그즈트 랩이라는 스니커즈 사업을 좀 맡았었고요. 두 번째는 번개장터에서 신규 진출했던 럭셔리 B2C 사업 초기 진출에 조금 업무를 봤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번개장터는 지금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브그즈트 랩이라는 스니커즈 매장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 있었던 매장의 수익성 관리라던가 어떤 고객들의 트렌드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뭐 아이템을 소싱하는 역할을 우선 맡았었고요. 두 번째 럭셔리 B2C는 그때 이제 번개장터에서 어떤 브랜딩의 차원에서 브랜딩 이미지 제고의 차원에서 이제 럭셔리 사업을 진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대충 수익성이 어떻게 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조선 팰리스라는 호텔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기업에 있기 전에 베인앤컴퍼니라는 소위 MBB라고 말하는 빅3 컨설팅 펌에서 컨설턴트 인턴십을 수료하셨어요. 해당 컨설팅 펌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셨을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클라이언트는 국내 탑티어 화학 회사였고요. 신사업 진출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예 없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 이제 밸류체인별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고 그 중에서 누가 저희 클라이언트가 누구와 협력을 해야지 가장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저는 시장 전체 신시장에 대한 시장 성장성을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체인별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제일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각 국가별 규제나 보조금이 향후 이 시장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할지를 알아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아예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많았고 야근도 잦았는데요. 오히려 그 덕분에 조금 가설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하는 법을 좀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게 됐고 그런 점이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펌에서는 야근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야근도 많이 하셨나요? 그쵸. 뭐 정말 정규직 컨설턴트 분들에 비하면은 물론 세 발의 피지만 보통 한 새벽 2, 3시쯤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팀들이 야근이 많나요? 보통 이제 컨설팅에서 기업 실사, CDD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업 실사 프로젝트나 제조업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조금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밤도 많이 새시고요. 스타트업과 전략 컨설팅 펌의 업무 경험이 현재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프로답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프로답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주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배웠고 이제 후자를 전략 컨설팅 펌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번개장터 이전에 크림에서 먼저 첫 인턴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스타트업 특유의 팀원들끼리 되게 격없이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 의사결정이 실제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팀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조금 더 학생답지 않고 프로답게 의사소통을 서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스타트업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갔던 전략 컨설팅 펌에서는 정말 1분 1초가 아쉬운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쪼개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직무는 전략 컨설팅 펌이랑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업무에 가장 크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컨설팅 펌에 계시던 분들이 대기업에 있는 분들과 실무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은 인하우스에서 자기네들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고 전략 컨설팅 펌은 그것을 대행해서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전략 컨설팅에 계시다가 기업에 간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현업분들과의 상대하는 건 또 전략 컨설팅에서는 자주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인하우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략 컨설팅에 있으면서 업무라던가 여러 방면에서 너무 만족하고 많이 배웠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게 결국 저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고 그게 저에게 보람으로 다가오는 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설팅이라는 건 결국 비싼 자문료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도 그게 결국 그 회사,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일이지 그게 내 일에 막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 컨설팅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속한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회사가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장에서 매년 이제 매출 더블업 하면서 100%씩 성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략 컨설팅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림이나 번개장터 같이 핫한 스타트업과 그리고 베인앤컴퍼니처럼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그리고 대기업까지 모두 합격하셨는데 합격 노하우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걸 이제 다 합격했다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고요. 앞서 크림이나 번개장터 전략 컨설팅은 인턴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그 관심사를 뒷받쳐줄 경험들이 되게 많이 쌓였고 거기서 따라온 운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인턴, 크림 인턴을 시작했던 거는 3학년 이제 군대를 졸업한 3학년 2학기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사실 저는 원래 심리학에서 박사를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모든 스펙이 다 그런 대학원 진학에 맞춰져 있었고 연구소, 뭐 연구실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진로를 바꾸게 됐고 그 이제 말년에 막 이제 이력서를 쓰고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구나. 한 40군데, 50군데 정도 떨어졌는데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제가 스니커즈를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이유 하나 덕분에 아직 서비스를 오픈하기 직전인 크림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 50번의 시도 끝에 크림에 겨우겨우 합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했고 이제 그 경험 이후에 그걸 살려서 번개장터랑 베인에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됐고 그 기회에서 파생된 운이 저한테 정말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 동기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여기시는데 네. 자신의 관심사 중에 찾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본인의 니즈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날 잘 모르는데 회사에서 나를 써줄까? 라는 생각을 취업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회사를 볼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만족시키는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일찍 정할 수 있으면은 취업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스펙 자체가 전략 컨설팅 펌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컨설턴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주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번개장터에서는 신사업 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사업 발굴이라던가 어떤 수익성 분석 이런 측면은 이제 컨설팅사에서 많이 선호하는 스펙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보다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 자체가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전략 컨설팅에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 때 전략 컨설팅 동아리에서 많이 공부를 쌓으시고 바로 지원하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면 됐지만 어쨌든 사회에서는 그걸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팀원들과 지내는 방식, 뭐 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하다못해 메일을 쓰는 방식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플러스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략 컨설팅 펌의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으며 대답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전략 컨설팅 펌의 인터뷰는 되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드 인터뷰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케이스 인터뷰가 있어요. 피드 인터뷰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인적성이라고 하나요? 네, 뭐 적성이 맞는지, 너가 여기 왜 지원했고, 뭐 우리가 널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크게 why consulting, why pay, why me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인터뷰라고, 실제로 컨설팅 펌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인터뷰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사가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내려달라. 아니면은 뭐 어떤 클라이언트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해달라 등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컨설팅을 하고 싶고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가 내 장기적인 커리어의 목표와 얼라인이 되느냐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전략 컨설팅 펌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셨는데 현재 SK에 들어가실 때는 면접에선 어떤 질문들이 있었으며 대답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했던 업무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인에 있을 때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장 조사라던가 뭐 밸류체인별로 플레이어들을 탐색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깊게 뎁스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크림 인턴을 할 때 크림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 합류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앱 페이지를 하나 맡아서 뭐 MAU 월간 사용자 지수를 뭐 파악하고 그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 페이지를 개선하고 뭐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부분들이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업무 지향적인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본인만의 취업 준비 꿀팁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니즈를 본인 스스로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취준에 시간이 많이 남은 뭐 한 2, 3학년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일 테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앞둔 뭐 4학년 정말 진짜 취준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의 니즈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저는 일단 1번, 저는 공채 쓰는 기업은 안 간다. 2번, 저는 성장이 확실한 기업에 가고 싶다. 그리고 3번, 저는 저를 불러주는 회사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저의 니즈에 맞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계열 자체가 딱 거기에 포커스해서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스펙을 쌓을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의 얘기고, 결국 딱 취준이 임박한 취준생 분들한테는 결국 이건 멘탈 싸움인 것 같거든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인생에 공백기가 한 번도 없었다가 전략 컨설팅 업무가 이제 4월에 끝나고 지금 회사 입사가 6월 말에 확정되기 전까지 딱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공백기를 가져봤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맞나 하는 좀 의구심과 함께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은, 저희가 내일 당장 세상이 막 멈추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취업을 한다는 건 전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문제지,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막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스스로를 믿어줘야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멘탈을 이겨내는 싸움이더라고요. 본인의 역량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본인의 니즈를 확실하게 할 것,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틸 것,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